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어 우리가 인제 지방선거에서 별 문제 없이 압승할 수 있다라고 다들 확신하시는데, 사실은 어 뭐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꼭 녹록한 지금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총선 때도 보셨지만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가야지 실제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후보가 부산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 리스크들을 다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그게 뭐 인제 잘 해소될 거라고 기대합니다마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경수 지사가 1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다니면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 음 과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더 좀 마음 모아 주시고 우리가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꼭 어 다들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제 마음을 더 모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 주 아까 인제 물어보신 그 상임위원장 문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전에도 인제 잠깐 예고하고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도 좀 말씀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힘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발목 잡기로 목리를 부리는 태도로 나오면 "상임위원장을 하반기에 배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쪼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기, 후반기라는 말이 뭐냐면 국회가 2년 단위로 국회의장도 임기가 2 년이고 상임위원장도 2 년이고 상임위원들도 2 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항상 5월 30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럼 금년에 지금 5월 30 날이 인제 한 두 달쯤 남았잖아요. 그리고 5월 30 날부터 후반기, 22대 국회의원들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소위 원구성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게 되면 의장은 뭐 어떤 분이 하고 부의장은 어떤 분이 하고 또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양당이 그 합의하고, 또 그 합의에 따라서 본회의의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인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상임위원장은 당별로 이렇게 예 나눠져서 정해서 당에서 정하면은 그 사람이 마치 그러니까 장관 임명되듯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과거에는 그 군부 독재 정권 뭐 이럴 때는 그 여당이 독식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음 자기들끼리 이제 나눠 먹는 자리였는데, 어 1988 년인가요? 13대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4당 체제가 됐죠. 당시에 민주정의당,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뭐 당시에 그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4당 체제가 됐는데, 그때 어 야당들이 연합하면은 당시에 민정당보다도 훨씬 의석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인제 그 결과로 나중에 인제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평민당이 고립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하여튼 그전까지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그러니까 인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별로 이렇게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뭐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독식을 왜 못하냐면, 그전까지 과반을 항상 여당이 이상한 선거제도나 또 군부 독재의 비호를 받아서 이렇게 이루다가 88 년도 총선에서 확실하게 인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니고 국회직이기 때문에 당에서 정해 가지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내정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돼야지 그게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기들 맘대로 상임위원장을 정해서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했었고, 그 뒤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그 의석수에 따라서 좀 배분을 하자, 이런 게 쭉 이어져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 이런 국힘류의 세력이 이 퇴행적 수구 정당이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 원구성 협상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특히 보시다시피 부의장 한 자리로, 이게 21대 국회 때는 정진석이라는 분이 부의장으로 자기네들끼리 내정이 돼 놓고 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목리를 부리면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아서 부의장을 못한 상태로 한참 가다가 나중에야 뒤늦게 부의장이 된 적이 있었고요. 22 대에서는 지금 전반기에 주호영 의원이 부의장이 됐죠. 그런데 자기네 당이 제기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일체 사회를 보지 않는 또 황당한 짓을 하면서, 또 뭐 대구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다가 뭐 컷오프 됐다고 발표되고 막 이러던데, 중간에 뭐 또 이정현 씨를 겨눠서 뭐 지역감정을 자극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또 비판도 받고 그렇게 되던데, 하여튼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이, 특히 인제 국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거는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민주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려를 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배려나 협조 없이는 자당 상임위원장을 원래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그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당신들 자꾸 하면은 그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제 원구성 협상에서 그걸 나누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원장은 당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거다. 그럼 선출을 하려면 다수당이 그 위원장들을 뜻을 모아서 당연히 다 선출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런데 그간에 그냥 관행적으로 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나눠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제 뭐 법사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알짜 상임위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니까 그 온갖 이상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김도읍 같은 사람들 법사위원장 하면서 법안 처리를 마지막을 길목을 막고, 그것 때문에 또 패스트 트랙이 진행돼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난번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를 가지고 한참 동안 또 시간이 갔죠.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 뭐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되고 보니, 그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국회가 그간에 시끄럽기만 하고 뭐 제대로 되는 일이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게 원인이 왜 어디에 있었는지, 또 제대로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법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22대 통해서 경험하시게 된 그런 장점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좀 그 대통령이 늘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게 주문하시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정부가 하는 일에 이게 속도감이 붙질 않는다, 이런 탄식을 하고 하셨는데, 뭐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그거를 책임지고 입법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또 그 결과를 놓고 다음 선거 때 국민의 판단을 받고, 이게 인제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오늘 언급을 했는데, 그 미국은 그 다수당이 항상 그 위원장을 다 점하니까 국힘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방식대로 그러면 해 보자. 당신들이 국정의 발목을 너무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로서는 그 공감이 가는 의견이고, 과거부터 저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 왔어서 뭐 어 가급적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입법과 국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